네트워크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노드 수가, 다시 말해서 분석 대상의 수가 많아지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이 이제 그 네트워크 인포그래픽의 가장 큰 이제 이슈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네트워크 인포그래픽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트위터 이용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해 가지고 이제 트윗을 날린 거고, 그 트윗을 날린 사람들끼리 팔로잉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리트윗하고, 그 다음에 멘션하고 리플라이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있던 의례적인 관계, 그 다음에 소통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2020년도 이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창기의 모습인데요. 일단 이 그림에서는 우리는 뭐냐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그룹핑을 알 수가 있죠. 하이 그룹들이 큰 그룹이 한 개 있고, 그 G1, 그 다음에 G2, G3 그룹들이 있고, 또 작은 그룹들이 있다. 일종의 커뮤니티 클러스터링, 커뮤니티의 어떤 소규모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각각의 그룹 내에서의 어떠한 관계인지는 그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이 인포그래픽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노드 숫자를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포그래픽에서는 노드 숫자를 이제 50개 정도가 가장, 그러니까 시각화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50개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50개로 줄이면 너무 이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요하지 않은 노드들의 어떤 줄이는 건데, 이것이 좀 이제 그룹 1부터 해서 그룹 14까지였는데 이렇게 한번 줄여봤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고 공동 연구하고 있는 정미영 박사께서 이제 했는 건데, 그룹 1, 그룹 2, 그 다음 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요? 지금 그런 것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보세요. 지금 그룹 2가 이런 모양으로서 거의 뭐 알아볼 수 없는 텔레비전 화면이 안 나오는 같은 화면이었는데, 이처럼 그룹 2의 구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 2의 구조에서도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다수의 집단이 있고, 약간의 그 주변 위성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룹들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기에서는 아예 이제 좀 보이기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잘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각화에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아니면 또 하나 이제 방법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그룹이 총 몇 개냐면은 이것처럼 이제 그 나와 있잖아요. 그룹이 이제 총 그룹 16개인데, 이것을 이제 쭉 해서 그룹 20개까지 또 이제 크게 더 많이 보여주면서도 어떻게 앞에 있는 그림보다는 이제 덜 복잡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같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트워크 인포그래픽은 노드 숫자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봐. 그림이 이렇게 복잡해. 그룹 35까지잖아. 여기서 이제 그룹 35를 그룹 20까지로 소규모 그룹.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대규모 그룹이 하나 있고, 결국은 작은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그룹 1을 뭡니까? 강조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룹 1을 강조해서 그렸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트위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박혜진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박혜진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느냐면은, 이제 그룹 1, 그룹 2, 그룹 3가 이제 메이저 세 개의 그 클러스터가 있었죠. 그래서 그룹 1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러니까 단어들의 상위 단어들, 최상위 단어들을 박스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박스로 표시까지 하기에도 너무나 이제 복잡해서, 이제 그룹 1, 2, 3, 그 메이저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메이저 그룹핑에 대해서 주요 최상위 단어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해준 거였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픽들을 이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용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트위터 네트워크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낯설 수 있어서, 다시 중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 트위터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트윗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트윗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서 반응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트윗을 우리가 이제 셀프 트윗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트윗하는 거죠. 나 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 루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셀프 루프도 자기한테 트윗했는데 자기한테 돌아가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누가 나한테 나를 언급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언급해 준 거 멘션이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는 거죠. 리플라이 하는 거죠. 리플라이 투 하는 거죠. 네, 언급해주고 리플라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 네트워크 그래픽이 이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그 트위터 네트워크 그래픽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림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트위터의 노드 숫자들 그렇죠. 노드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노드의 레벨 수 다시 말해서 노드에 붙이는 그 명칭들 있잖아요. 이것이 많아지니까 복잡하니까 이 명칭들을 일단 다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형상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근데 여기 보면 왼쪽 그래프는 네트워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셀프 트윗만 해도 5,901개였단 말이야. 그래서 5,901명의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소통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홀로만 얘기했던 노드들을 이제 뺀 거죠. 그래서 5,901개의 트윗을 했는 이 셀프 트윗 했는 것을 이제 빼니까 좀 더 단순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또 뭐냐면은 이제 리트윗이 뭡니까? 얼마만큼 난이 되느냐 했을 때 리트윗의 어떤 평균값을 정해가지고 리트윗의 평균값보다 큰 값만 가지고 있는 트윗만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소통 관계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만 했는 소통 관계들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그래프가 좀 더 단순화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